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중 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층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적 성장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상대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6일을 앞두고 시장에서 경계 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부터 중국의 약 37조 원 규모의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은 6일 정오부터 관세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이는 미국의 동부 시각으로 6일 새벽 0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맞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성장주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 종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 거래대금 증가 요인이 이익 모멘텀의 요인보다 성과가 높다는 분석 내놨습니다. 이는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예상치가 변하기 전에 미리 거래대금 증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은 전기제품과 손해보험, 은행과 전문 소매를 꼽았습니다. 이어 2분기 실적이 좋더라도 이미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기관 수급은 추세적으로 늘기 어려운 고인우물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가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모두 상승 개장을 했지만 무역전쟁 본격화를 앞두고 방향 꺾인 시장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미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2260선 그리고 코스닥 790선이 깨지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으로 오늘 오전장 보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72포인트 내렸습니다. 2264.74포인트에 개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혼조세였습니다. 섬유의복과 은행 등은 오름세였는데요. 종이 목재와 건설업 등은 내림세 보였던 오전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등락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현대차 등은 내림세 보였지만 SK하이닉스와 LG화학, KB금융 등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STX가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하고서 거래가 재개된 첫날 급등세였습니다. 또한 만도가 2분기에 시장 기대치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에 힘입어서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67포인트 올랐습니다. 799.77의 개장 지수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오전 구간에 하락세 보였습니다. 비금속과 방송 서비스, 종이 목재 등이 내림세 보였던 오전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되면 지니언스가 강세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면세점 기업인 JTC가 계열사의 국내 사전 면세 시장 진출 추진에 강세를 보였고요. 봉제의복 제조업체인 데코애니가 방송 프로그램과 매니지먼트 업체 인수 소식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구간 시장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에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6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V1텍입니다. V1텍이 올해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V1텍이 국내 유일한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로 이 늘어나는 2차 전지 검사 수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차용 중대형 2차 전지로의 사용처가 확대돼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는 중국의 중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라인에 지속적인 신규 투자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매출액은 4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V1틱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 하락했습니다. 주당 900원 하락한 33,7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만도입니다. 만도가 올해 2분기 시장 기대치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만도의 2분기 매출은 1조 4,900억 원, 또 영업이익은 653억 원으로 각각 작년 동기 대비 6.6%와 17.2%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자동차 업종 대형주 중 유일하게 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중국 현지 매출 확대로 현대 기아차의 중국 내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만도의 2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6.3% 증가한 1조 4,810억 원, 영업이익은 16.6% 늘어난 64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만도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5% 상승했습니다. 주당 1,450원 올랐고요. 35,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장 초반 6%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연구원은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을 기대한다며 시장 점유율 확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애플의 신제품 3개 모델 중 2개 모델의 듀얼 카메라 모듈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고 또 LG그룹의 자동차 부품 사업 인수 합병도 장기적으로는 수혜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LG이노텍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6% 상승하며 지금 급 강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6,500원 올랐고요. 14만 6천 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의 수출 부문이 실적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애경산업의 2분기는 중국 수요가 많은 수출 부문이 이 홈쇼핑 매출을 넘어서는 첫 분기가 될 것이라며 화장품 부문의 채널별 성장률을 홈쇼핑 7%, 면세점 140%, 또 수출 104%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근데 애경산업의 수출은 대부분 중국 온라인 역직구로 소비되는 실수요 매출이고 이는 2016년 타오바 글로벌 입점을 시작으로 수요가 본격화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실수요가 상승하면서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시장 시내 면세점에서의 좋은 입지를 차지하게 됐고 또 방한 중국인 유입이 회복되면서 이 면세점 채널의 효율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애경산업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3% 상승했습니다. 1,300원 올랐고요. 72,4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TLI입니다. TLI가 스마트 기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TLI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제8회 스마트 디바이스 쇼 2018에 참가해 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행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인솔을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인솔은 신발 안창에 내장된 다중 센서를 통해 보행자의 보폭, 양발 균형, 압력 지지, 분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보행 이상 유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운 웰니스 기기입니다. 최근 국내 워킹화 브랜드 프로스펙스와 협업해 제품을 출시하며 이 스마트 인솔의 시장성과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송윤석 TLI 사장은 스마트 인솔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라며 앞으로 스마트 인솔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스마트 디바이스 쇼는 스마트 디바이스 전문 전시회로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TLI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하락했습니다. 주당 85원 빠졌고요. 4,39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에 오늘 장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어 정책이 국내 메모리 업체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낸드 가격 우려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이슈로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마이크론 제어 정책은 오히려 국내 메모리 업체에게는 유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디램 시장의 호황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며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메모리 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전일 대비 1.65% 상승했습니다. 주당 1,400원 상승한 8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파란불 켜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미중 간 관세 부과 시작에 대한 우려감에 휘청이는 오늘 국내 증시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보겠습니다. 0.3%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6.72포인트 내렸습니다. 2258.6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0.79%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33포인트 내렸습니다. 792.77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양장 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모습입니다. 종이목재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9%가량 빠지면서 3% 가까운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이건산업 종목이 15.03% 내리면서 오늘 급락했습니다. 2,150원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2,150원 보여주고 있는 이건산업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솔홈데코 보겠습니다. 13%의 급락 장세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265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740원을 보여주고 있는 한솔홈데코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창산업 보겠습니다. 6.4% 빠지면서 거의 7%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460원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6,730원에 거래되면서 오후장을 이어나가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재지 보겠습니다. 3.9%가량 빠지면서 거의 4%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입니다. 22,2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재지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2.25%가량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3.6% 빠지면서 1,500원 빠지고 있습니다. 28만 1,000원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3.22%가량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230원 정도의 주가 하락률 시연해주고 있고요. 6,92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신풍제약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수장비 업종이 0.65%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올 종목이 현재 9.15%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0% 가까운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60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490원 보여주고 있는 두올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미포조선 보겠습니다. 2.93%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깝게 올랐습니다. 2,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7,7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화신 보겠습니다. 현재 1.81%가량 빠지면서 2%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5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0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화신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0.49%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한 가지 업종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현재 1.97%가량 올라주면서 현재는 1.64%까지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5,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0.16%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ING생명 종목이 현재 2.0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8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고요. 현재가는 40,050원 보여주고 있는 ING생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보겠습니다. 오늘 0.62%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삼성생명이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96,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함께 할 텐데요. 건설업종이 2.4%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오후 시장 보내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원개발 종목이 오늘 6.57%가량 빠지면서 주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90원 정도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12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우원개발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화공영 보겠습니다. 5.99% 정도 빠지면서 거의 6%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47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7,21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이화공영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유통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2.17% 정도 빠지면서 두 번째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현재 8.39% 가까이 빠지면서 8.5%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48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5,2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명 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7.61%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후 구간에서 파란불 켰습니다. 21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2,550원 보여주고 있는 대명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파워 보겠습니다. 4.88%가량 주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원 정도 주가 내림세 기록해주고 있고요. 1,365원 보여주고 있는 HLB 파워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과 기관 568억 원, 그리고 기관이 293억 원으로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홀로 1,052억 원 물량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524억 원, 그리고 219억 원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56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 보겠습니다. 개인이 2,355계약 물건들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454계약 그리고 3,071계약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한일진공은 세경 하이테크와 진공 코팅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8억 7천만 원이며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12.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21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ICD 보겠습니다. ICD는 일본 기업과 FPD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56억 2,437만 원이며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5.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11월 1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비쿼스 홀딩스 보겠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는 자사주 200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126억 8,605만 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13일입니다. 회사 측은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이익 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주식 소각으로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산건설 보겠습니다. 두산건설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사업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총 연장 13.4km 구간으로 공사 금액은 1,776억 원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한일진공 보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2.51% 하락했습니다. 주당 50원 빠졌고요. 1,945원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ICD입니다. 2.39%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10원 올랐고요. 9,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비커스홀딩스입니다. 4.8% 상승했습니다. 주당 240원 오른 5,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산건설 보겠습니다. 0.47% 상승했고요. 10원 올랐습니다. 2,15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케어제는 중간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5일 투자 설명서를 통해 300억 원 규모의 3년 만기 무보증 사채 133-1과 1,800원 규모의 5년 만기 무보증 사채 133-2를 공모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KDB 산업은행에서 빌린 4천억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상환에 사용됩니다. 네, 이어서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9, 10, 11회 무보증 3호 전환 사채를 각각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표면 이자율 3%, 만기 이자율 5%이며 전환가액은 3,343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곤 엔터프라이즈, 아람코리아, FIT 테크놀로지에 각각 100억 원씩 발행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코애니 보겠습니다. 데코애니가 방송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업체 A9 미디어 주식 40만 주를 6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대상법인 인수로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및 투자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케어젠 보겠습니다. 케어젠 전일 대비 1.18% 하락했습니다. 주당 900원 빠졌고요. 7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세계입니다. 1.27% 상승했습니다. 4,500원 오른 35만 8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들 휴브레인 보겠습니다. 7.3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280원 빠졌고요. 3,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코애니 보겠습니다. 8.62% 하락하며 100원 떨어졌는데요. 1,06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전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은행 종목이 1.97%가량 올라주면서 상승장 속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오늘 보였습니다. 15,500원의 폐장 예고하고 있는 기업은행 종목이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오늘 약세였습니다. 1.44%로 내려주면서 하락장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13,700원의 장 마감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GS 리테일 보겠습니다. 0.83%의 약세 흐름으로 오늘 파란불 켰던 GS 리테일입니다. 35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1,750원 보여주고 있는 GS 리테일이었습니다. 다음 항공주들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1.28%가량 올라주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27,800원 현재가 보여주면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2.12%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8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100원의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조 해표 보겠습니다. 23.4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 장세 연출했습니다. 2,9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7,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사조 해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힘스 종목이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3,3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했고요. 14,600원 보여주면서 오늘 퇴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T판 보겠습니다. 4.15%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38,900원의 폐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이솔 보겠습니다. 2.22%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 흐름 속에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3,800원에 장 닫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글과학 컴퓨터 보겠습니다. 4.96%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까운 급등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9,050원에 폐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텍 보겠습니다. 1.08% 올려주면서 장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2,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리브로 한번 보겠습니다. 2.1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60원 정도 오른 2,87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8년 7월 5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떻게 장 마쳤을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성수기를 맞았음에도 부진하고 있는 여행주들 관련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 시즌이 돌아왔지만 여행 관련 종목들에는 먹구름이 끼는 모습입니다. 패닉장으로 변한 증시에 주가가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해외 여행지의 자연재해와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패키지 송출 규모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실적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하반기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투자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지지선인 2300선이 무너지는 등 급락을 거듭하면서 여행 관련주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6월 초 대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주가는 각각 24%와 22% 하락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의 주가도 17%가량 빠졌습니다. 7, 8월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 시즌 앞두고 여행 관련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뼈아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로 인한 이연 수요가 3분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6월 중순에 일본 오사카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망사고까지 나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하와이와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화산 폭발 등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 기대감이 많이 희석된 상황이라고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전체 증시의 병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졌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업황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2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여행상품 예약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여행 수요는 전년 대비 각각 3.7%, 0.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35% 하락했습니다. 7.91포인트 떨어졌고요. 2257.55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0.63% 하락했습니다. 5.05포인트 빠진 794.0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모든 나라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급 동향은 어떻게 마감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고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311억 원, 그리고 기관이 433억 원 동반 매수하며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927억 원 홀로 물량들 팔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 이틀 연속 412억 원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틀 연속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49억 원 매도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은 321억 원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2,891계약, 물량들 팔며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739계약, 그리고 2,781계약 동반 매수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세 컸던 업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많이 켜주고 있는 업종이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0.6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가장 큰 상승폭 보였습니다. 운수창고 업종도 상승세였습니다. 0.32%가량 올라주면서 움직임 보여줬고요. 철강 금속 업종도 0.29%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속에 장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있습니다. 종이목재 업종이 3.01%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마감 지었습니다. 건설업종은 2.33%가량 빠졌고 의약품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11% 정도 파란불 켜주면서 장 마감 지었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비금속 광물도 약세였습니다. 1.67% 가까이 빠졌고요. 음식료 업종이 1.62% 가까이 내려주면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가스 보겠습니다. 1.04%가량 빠지면서 장 마감 지었던 코스피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들부터 한번 볼 텐데요. 건설업종이 2.6%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 흐름 속에 장 마감 지었습니다. 기타 제조업종도 강세였습니다. 2.24%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하락 흐름 속에 장 마감 지었고요. IT 부품업종이 1.98%가량 주가 빠지면서 2%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했던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업이 1.54%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마감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성장 기업은 1.23%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폭 가장 큰 종목은 사조해표입니다. 네, 19.66% 상승했습니다. 2,850원 올랐고요. 17,35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STX 보겠습니다. 15.52%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장 유치가 결정된 뒤 첫 거래가 재개된 날입니다. 4,500원 올랐고요. 33,500원에 장을 종료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3일제약 보겠습니다. 12.69% 상승했습니다. 주당 3,300원 오른 29,30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동원 보겠습니다. 10% 상승했습니다. 주당 1,000원 오른 11,00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이건산업입니다. 17.13% 하락했고요. 주당 2,450원 빠졌습니다. 11,85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솔홈데코입니다. 14.5% 하락했습니다. 290원 빠진 1,71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있는데요. 힘씁니다. 반도체 업종으로 그저께는 8% 급락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350원 올랐고요. 14,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DST 로봇입니다. 19.2%라는 강세 보여줬습니다. 로봇 테마주로 단기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310원 올랐고요. 11,94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미콘라이트가 29.89%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695원 떨어졌고요. 1,630원으로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불스입니다. 27.35% 급락했습니다. 주당 2,500원 빠진 6,64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